안녕하세요, 콕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전통 귀신, 괴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구미호가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구미호와 관련된 전설들이 많지만 저뿐만 아니라 구미호는 한국 전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도 한국 서버 출시 기념으로 구미호 컨셉의 챔프 아리를 출시하기도 했고요. 그럼 정말 구미호는 한국만의 뭔가가 있는 걸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람을 해치는 학교에서부터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슬픈 사랑 이야기 속의 주인공, 신을 모시는 신수 혹은 여우신이라 불리는 천호까지 구미호는 여러 매체에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를 갖게 된 이유는 국가별로 다양한 전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악귀나 요괴로서의 구미호를 살펴보면 구미호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인 춘추전국 시대에 중국에서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산해경에서 동쪽으로 300리를 가면 남쪽에는 오기, 북쪽에는 푸른 흙이 많이 나는 청구라는 곳이 있다. 이곳의 어떤 짐승은 생김새가 여우 같은데 9개의 꼬리가 있으며 그 소리는 마치 어린애 같고 사람을 잘 잡아먹는다. 이것을 먹으면 요사스러운 기운에 빠지지 않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명나라 때 쓰여진 고전소설 봉신연의에서도 상나라의 임금 주왕을 유혹하여 나라를 망치는 데 일조한 애첩 달기가 구미호의 화신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일본에서도 에도 시대부터 일본 3대 요괴 중 하나로 백면금모 구미호라 불리며 여러 소설에서 악역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고려사에서도 신돈이 죽자 대궐 뒤편의 숲속에서 꼬리가 9 달린 늙은 여우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면 신령한 구미호에 대한 기록 역시 많은데 조선시대에 숙종 때 쓰여진 규원사화에서는 구미호에 대해 털이 밝고 희며 꼬리가 9개 달린 짐승이 서책을 입에 물고 나타났는데 이는 매우 상서함을 나타내는 일이라 나라에서 연회를 열고 조천무라는 춤을 지어 췄다고 하며 구미호가 사물을 해치지 않는 성스러운 동물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중국의 동한시대에 쓰여진 백호통에서는 임금의 덕이 지극하면 새나 짐승에게까지 미치게 되며 구미호가 출현한다. 꼬리가 9이니 마땅히 자손이 후대에 번성하게 된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5월 춘추에서도 구미호를 혼인과 다산, 생명력에 관한 상서로운 동물로 묘사하며 민간에서는 여우신선이라는 뜻의 호선을 재물의 신 혹은 5대 신선 중 하나로 모시기도 했으며 당나라 시대 때는 사당을 짓고 여우신을 모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본 역시 여우를 농경과 풍요의 신인 이나리의 사자로 여기며 여우사당의 제사를 지내기도 하는 등 여우를 신령하고 상서로운 동물로 여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슬픈 사랑 이야기 속의 구미호는 우리나라의 선왕곡의 전설에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옛날 효성이 지극한 덕칠이라는 나무꾼이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심성이 너무 착한 탓에 그를 놀리기를 좋아하던 마을 청년들이 덕칠이에게 선왕고개를 넘는 여자에게 장가를 보내준다며 몇 번째 여자에게 장가를 갈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덕칠이는 마지막 여자에게 장가를 가기로 정하고 고개 근처에 숨어서 여자들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마지막 덕칠이의 차례에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나귀를 타고 선왕당 고개를 넘게 됩니다. 그날 밤 덕칠이는 선왕당 고개에서 본 여자를 떠올리며 홀로 뜰에서 서성이는데 낮에 보았던 바로 그 여자가 덕칠에게 다가와 절을 하며 갈 곳이 없는 몸이니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그 길로 여자와 혼인까지 올리고 함께 살게 된 덕칠이는 하룻밤 사이에 집이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바뀌고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 찬 부자가 되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네 사람들은 덕칠이와 혼인한 여자가 여우라며 자기 전에 부인의 머리맡에 썩은 고기를 놓아두라고 합니다. 보름날 사람들의 말대로 아내의 머리맡에 썩은 고기를 두고 밖에 나와 이를 지켜보던 덕칠이는 여우로 변한 아내를 발견하게 되는데 아내는 자신이 인간이 되기 위해 100년 동안 수도한 여우인데 오늘 보름달이 지는 새벽까지 당신의 간을 먹어야 할 사람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덕칠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간은 기꺼이 내어줄 수 있으며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슬픈 눈으로 덕칠을 바라보다 밖으로 뛰어나가 남편의 간을 먹고 인간이 되기를 포기하고 죽기를 택합니다. 밤이 새도록 아내를 찾던 덕칠은 눈 쌓인 언덕에서 죽어있는 여우를 발견하고 통곡했으며 이후 여우를 양지 바른 언덕에 묻고
어머니와 함께 다른 곳으로 떠나서 살게 되었다는 애절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선왕국의 전설은 일본의 선녀 유키오 나사로와 굉장히 유사한데, 선녀 전설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눌러 선녀 영상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미호 전설들을 살펴봤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구미호에 관한 전설들은 매력적이고 영리하며 땅굴을 파는 습성을 가진 여우가 때로는 무덤을 훼손하여 여우는 시체를 먹는다는 괴담을 가졌던 탓에 100년 혹은 1000년을 산 여우는 신수나 요괴가 되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상상에서 비롯된 이야기로 구미호, 흰여우, 불여우 혹은 여우요괴로 불리는 매구는 구분이 모호하며 현대에 와서 구미호의 이야기로 변질된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구미호는 옛날부터 있었던 여우전설의 총집합체이며 여우신과 여우요괴를 모두 상징하는 대표적인 캐릭터가 된 셈이죠. 그리고 이런 구미호가 유독 한국의 전설로 여겨지는 이유는 산해경에 기록되어 있던 구미호가 사는 청구라는 곳이 한반도를 의미한다고 하며, 일본의 여우신앙인 이나리 역시 한반도계 도레인이 전파했다는 설이 있으며, 가장 큰 이유는 선왕국의 전설과 같이 구미호에 관한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유독 우리나라에 많고, 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다양한 창작물들이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사실 구미호의 원류가 어디인지에 대해선 동익의 전설이 원류인지, 중국의 천호나 요호가 원류인지, 그것도 아니면 일본의 타마모노마에가 원류인지 설정 논쟁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각 국가의 구미호는 저마다의 특징이 있는 만큼 무조건 우리가 원조임을 주장하기보단 우리나라의 전설들과 설화들을 알리고 우리 것을 남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콕이었습니다.